어제 아침 경기 남양주 오남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B씨의 손목엔 경찰이 제공한 112 신고용 스마트워치가,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1월 B씨는 경찰을 찾아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 1, 2, 3호를 적용해 A씨가 전화나 문자는 물론 100m 이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자 접근을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3회 2호 조치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3회 2호 조치가 적용됐다면 전자발찌를 찬 A씨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 4호 적용 신청을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내부적으로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사건 직후 약물을 복용해 현재 의식이 없는 A씨에 대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지난 7월 33살 장영준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했습니다. 범행 5일 전 법원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흉기로 전 연인을 찌른 횟수가 40차례가 넘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1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메시지를 4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살인미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신상까지 공개됐던 장 씨에게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탐색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만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배던입니다. 국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천 건에서 2024년 8만 8천 건으로 4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살인과 살인 미수로 이어진 사례는 같은 기간 228건에서 555건으로 2배 넘게 늘어 잔혹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제폭력을 뇌과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대가 엄마 13명에게 아기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뇌기능 MRI를 촬영했고요. 영국 런던대는 사랑에 빠진 청년 17명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역시 뇌기능 MRI를 촬영했습니다. 엄마의 뇌에는 공감, 돌봄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연인에 대한 청년의 뇌에는 도파민 보상회로, 마약이나 도박처럼 쾌감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모성애와 달리 연인에 대한 사랑은 중독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독성은 연인과 결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약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돼서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변하는데 마약을 얻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것처럼 연인에 대한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 스토킹과 폭력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괴로워하면 그걸 쾌감으로 느낍니다. 스스로 교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이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건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의 핵심은 두려움형 집착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겁쟁이의 질척거림입니다. 3대 전조 증세가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연락합니다. 또 연애하느라 학업, 일, 가족관계가 죄다 무너지는 관계 불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연인에 대한 극단적으로 의존합니다. 학계가 제시한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개념은 경계 설정인데 연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자꾸 강요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별하면 죽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위협 발언이 나오거나 스토킹 같은 집착적 행동이 2번 이상 나온다면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고 경찰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병적 중독이고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SBS 개건 기자 조동찬입니다.